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30일 경진 7번째 기사 1593년 명만력 21년 초혼의 상이 편전에 나아가 영의정 유성룡을 인견하였는데 우승기 박동량 주서 홍준 대교 심헌 검열 박동선이 입시했다. 상이 성룡에게 이르기를 총병의 말을 경이 다 들어보았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대략은 들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슨 일 때문에 온 것인가 하니 아뢰기를 당초의 뜻은 행인에게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과 요청 내용의 4가지를 진달하려고 온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절병에 관한 일에 대하여서는 총병이 웃었다. 헤어질 때에 임해 내가 저기 물러가지 않으면 내년 봄에는 반드시 군사를 보태게 될 것인데 우리 소방으로선 방할 수 없다고 하니 답하는 말이 귀국의 병력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적 총병은 겉을 꾸미지 않고 심정을 토로하여 마치 평소부터 사귄 것처럼 기꺼이 한 집안같이 여기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마땅히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위급을 고하는 일인데 사은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황지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인데 최입은 문서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다시 지어 들여보내야 할 것인가? 하니 아뢰기를 윤근수의 말이 먼저 사은사를 보내고 잇따라 최입을 보내어 위급을 고해야 한다고 했는데 황진이 이미 갔으니 최입은 마땅히 사은에 관한 주본을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척종병의 말이 본국이 보존되지 못한다면 중국도 보존되지 못하게 될 것인데 어찌하여 철병하겠느냐고 했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군량만 있으면 군사들을 거두어 모아 중국군과 합세하여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원병을 청하는 것과 군량을 청하는 일을 실제로 말했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신은 믿지 않습니다. 앞서 제본을 보건대 저기 이미 물러갔으니 단지 1000명만 머물러 두었다가 점차로 철수하겠다고 했고 또 잠시 대병을 머물러 두었다가 점차로 철수하겠다고 했으니 우리나라가 요해지를 설치하고 군사를 훈련하는 동안만 방수하려는 뜻입니다. 이미 적이 없다는 제본을 상주해 놓고 다시 군사를 정했다는 것은 그럴 리가 없는 일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30일 경진 8번째 기사 신경진은 의정부 사인의 송영구를 사헌부 지평에 한준을 의정부 우참찬에 최권을 병조 정랑에 성호선을 병조 좌랑에 정희번을 병조 참의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30일 경진 9번째 기사 밤 1경에서 3경까지 객성이 천창성 동쪽 제3성 안쪽 3촌쯤에 있었는데 모양이 희미하고 작았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1일 신사 첫번째 기사 상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1일 신사 두번째 기사 왕세자는 연안부에 머물러 있었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1일 신사 세번째 기사 상이 남별궁에 거둥하여 척총병 호 참장 심경력을 접견하였다. 상이 총병에게 말하기를 이제 대인이 보러 오셨다가 어둠을 무릅쓰고 돌아가시어 미안합니다 하고 상이 호 심에게 말하기를 대인이 전에 강수에 있을 때 마침 내가 병이 나서 서로 만나보지 못하였고 이제 온 도내가 탕폐되어 지대를 잘못하였고 입경하던 날 처소의 포진도 미처 조치하지 못하였으므로 태만한 잘못을 면할 수 없으니 배례를 향하여 그 용서를 빌겠습니다 하니 호 심이 말하기를
전일 사람을 보내 위로해야 하신 것을 지금도 감사히 여기고 있는데 이제 또 친히 왕림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먼저 사배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과인은 결코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니 호 심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명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함께 자리에 앉았다. 호 참장이 말하기를 적은 이제 부산에 물러가 있으나 부산도 조선의 땅입니다. 어찌하여 군사를 모아 조련하여 방수하지 않습니까? 적이 처음에는 조공하겠다고 청하여 함으로 조정에서 바야흐로 그 조공을 허락할 것을 의논하던 참에 황제께서 진주를 다시 범하였다는 말을 듣고 진노하시어 조공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이 물러가 있기는 하나 병력이 매우 약하니 반드시 군병을 거두어 모아 요해지를 점거하여 지켜야 합니다. 천사는 다만 면대하여 이 일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조사가 나온다 하니 황은이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소방의 존망에 관계되는 일인데 감히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흉적이 조공을 청한다고 거짓말하고 나뉘어 바닷가를 점거하였으니 물러갈 리가 만무합니다. 내년 봄에 병력을 더하여 충돌하여 오면 설험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무익하게 될 것이니 이 때문에 걱정이 몹시 절박합니다. 하였다. 참장이 말하기를 적은 두려워할 것이 못됩니다. 제독이 이미 군사를 청하여 요동에 주차하고 있으니 황제의 명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공격할 것입니다. 기국의 밀력이 잔패한 것을 본 뒤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질을 보완하면 지킬만한 땅이 될 것이고 조련하면 쓸만한 군사가 될 것입니다. 근데 광해군이 제4일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만나본 뒤에 곧 먼저 돌아갈 것이니 꼭 하루나 이틀 머물러 조리한 뒤에 내려와야 하겠습니다. 김명훈도 데려가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소자가 병 때문에 제때에 미쳐 내려가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나아갈 것입니다. 김명훈을 데려가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윤두수도 이미 대구 땅에 이르렀습니다. 였다. 상이 다례를 행하고요 주례를 행하고서 호심에게 계첩을 전하고 말하기를 적의 세력이 커서 소방의 위망이 조석에 있는데 군사를 보태어 공격하지 않으면 그 흉모를 헤아릴 수 없는지라 소방은 이 때문에 몹시 민망하고 절박합니다. 하니 후 참장이 말하기를 경락의 당초 제본에 적은 이미 물러갔고 다만 부산포 서생포에 있으며 황제의 명을 기다리고 있다 하였는데 이제 이렇게 한다면 경락 제동이 반드시 큰 죄를 입게 될 것이고 귀방의 사체는 어찌 되겠습니까? 배신 윤 근수를 보내와서 이런 정상을 보고하였으니 응답 경락의 뜻을 따라야 할 뿐입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소방이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 다 경락의 공이라 오직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을까만을 염려하고 있는 터에 어찌 감히 경락을 핍박하는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소방이 매우 위태한 지경에 빠졌는지라 이 때문에 몹시 절박합니다. 하니 참장이 말하기를 다시 16경이 나오면 한편으로는 위를 재촉하여 바다를 넘어가게 하되 물러가지 않으면 경멸할 것이니 마음에 두실 것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세 장수에게 예단을 주니 말하기를 받겠습니다마는 매양 받기만 하니 어찌 마음에 편안하겠습니까? 하였다. 선조 7월 45분 선조 26년 윤 11월 1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무릇 일은 주의도 알 수 없다. 명사가 평양에만 온다는 말만 있을 뿐이고 아직 백패도 보지 못하였다. 만일 평양에만 왔다가 돌아간다면 서울에서 미처 주선하지 못할 것이다. 그늘의 적세와 개처, 자문 등의 곡절을 경은 잘 알고 있으니 경이 극진히 정문에 갇혀 기술하여 그로 하여금 환히 알게 하라. 그리고 평양에만 오는지의 여부를 밤낮을 가리지 말고 바삐 치게 하도록 하라는 뜻을 원접사에게 써서 보내라. 선조 7월 45분 선조 26년 윤 11월 1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밤 1경부터 2경까지 객성이 천창성의 동쪽 제3성안 세촌쯤에 있고 형체가 작았는데 3경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살펴볼 수 없었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2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상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상이 정운에 분부하기를 척창이 외정을 명사에게 고할까 두려워하여 이렇게 분주히 오가며 도모하는 것이다. 오늘 서쪽으로 갈 모양이니 이제 다시 우리나라의 몹시 절박한 정상과 토벌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하기를 소방의 정황을 아뢰 길이 없으니 할 수 없이 서해의 수로로 조정해 아뢰겠다 하면 이 말을 반드시 경락에게 비보할 것이니 경락의 넋을 우리가 빼앗아 일이 성취될 것이다. 영상에게 주소를 급히 보내어 이 뜻을 알리어 옳다고 생각하거든 영상이 빨리 아뢰도록 하라 하니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어젯밤에 총병에게 가보았더니 총병이 소첩을 내어 보이는데 이는 곧 제독이 보내온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 대개 이르기를 사행인이 도강할 것이니 빨리 의주로 가서 마중해야 한다 하였으니 지금 의주로 가려는 것은 제독의 분부 때문입니다. 또 자기가 경락에게 품첩하는 글을 보였는데 잠옷 우리나라를 위하여 그 노여움을 풀려고 하였으며 전일에 말한 적정에 관한 일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행인이 오면 뜻을 통할 길이 절로 있을 것인데 이제 곧장 서해로 가서 아랜다는 뜻으로 노여움을 산다면 더욱 엄폐하려는 꾀를 꾸미게 만들 것이며 제장, 제독 이하가 합세하여 힘을 합하게 된다 하면 그 우환이 반드시 이 때문에 더 심해질 것이니 우선 행인이 오기를 기다려 형세를 보아 조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2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상이 분부하였다. 중국 장수가 잇따라오고 중국 사신이 또 오므로 회사가 지대를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니 진상하는 1차의 생산과 건물을 명사가 돌아갈 때까지는 준비하지 말고 도감에서 이를 받아쓰게 하라.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2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상이 편전으로 나아가 영의정 유성룡을 인견하였다. 우부성지 이광정 주서 홍준 대교 심헌 검열 박동선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척총병이 무슨 일로 대신을 보러 왔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총병이 호우심과 함께 신의 집에 왔었는데 신이 마침 대궐에 와 있어서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 영상 윤 부원군의 집에도 세 장수가 다 갔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부원군의 집에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왔는데 부원군이 아침에 사배하러 갔더니 나와보지 않고 소천만 주었다 합니다 하고 이 광정이 아뢰기를 주서 나 미신이 문안일로 척장에게 갔었다고 와서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윤 근수가 말하기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척장이 크게 노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뒤쫓아 서교까지 갔었다 합니다. 척장의 이 신의 집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최흥원에게 들러서 보았다고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최상은 만나보았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최흥원이 알아 누워있다가 그가 왔다는 말을 듣고 부축받아 문에 나아가 맞아들였는데 잠시 앉았다가 갔다 합니다. 척장이 아침에 배첩을 보냈기에 신도 배첩을 보냈습니다. 먼저 호우심을 만났더니 기패 앞에서 사배시켰고 친히 쇠수하고서 마주하여 좌석을 베풀었는데 예모가 특이하였습니다. 다음에 척장을 만났더니 이야기가 많았는데 적의 정세에 관한 일은 말하지 않고 평양에서 걸로 한 일만을 말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예측할 수 없는 땅인 경성에 들어가서 적을 꿰어서 곡식을 헛거나 분탕하지 못하게 하였다. 황응량에게 주문한 일은 경락도 웃었다. 황응량은 탄핵받아 삭직되어 벼슬살이 하지 못하며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이곳에서 어떻게 알고 주문하였는가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는 제장에게 힘을 다하고 있는데 감히 주문하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이는 황응량은 주문하기에 이르렀는데 유독 자기에게만 주문하지 않겠느냐는 뜻이었는데 적의 말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호 참장이 말하기를 나는 니품 벼슬이고 심은 문관으로서 중국에서는 미관이기는 하나 나가면 조정에서 근무하고 들어가면 집에서 쉬었는데
이곳에 온 뒤로는 한 대에서 풍상을 맞으며 기가를 겪고 있다. 이제 또 대구로 갈 것인데 왕래하는 곳의 심리나 오리 사이에 처소를 만들어주고 또 지공하게 하여 주면 다행이겠다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가 천장에게 정성을 다하여 접대하나 물력이 창피하여 뜻대로 하지 못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물력이 있다면 어찌 감히 이렇게 하겠는가 하였습니다. 또 월은의 일을 묻기에 공사가 이미 완성된 것을 공은 보았는가? 여기에 온 자는 몇이며 줄 것은 얼마인가 하게 신이 대답하기를 원래 본국에서 나는 것이 아니어서 한 달에 쓸 것으로 중국에서 세냥을 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삼전을 주어야 하는데 이 또한 대어줄 수 없으므로 면포로 값을 쳐서 대급하려 하나 마소가 모자라서 쉽게 날아오지 못한다 하니 호가 계산하여 말하기를 두 달에 쓸 2만 여냥을 대어주어야 하는데 대어주지 못한다면 어찌 말하지 않겠는가? 심은 관량관이다. 다시 하려면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꾸 말하여 마지 않는 뜻은 제 공로를 아뢰고 싶어서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호와 심은 적정을 말하지 않았던가 하니 유 성룡이 아뢰기를 적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작별하고 나오니 두 장수가 대문까지 배웅하고 신에게 말을 타고 나가라 하였으나 신은 굳이 사양하고 타지 않았으며 대문을 나온 뒤에 두 장수가 도로 들어갔는데 이 예는 미안한 바가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척장은 떠났는가? 척장은 어떻게 말하든가? 하니 대답하기를 이미 떠났다 합니다. 척장은 변복으로 나와 접대하였으며 한 서찰을 내어 보였는데 별지에 송자가 씌어 있었으니 필시 제독의 서찰이었을 것입니다. 그 글에 사행이니 오래지 않아 나올 것이니 공은 의주에서 맞이하라 하였기에 신이 대인은 의주에 갈 것이냐고 물었더니 의주에 가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주본의 등서를 점철한 글을 내어 보였는데 그 가운데 호심이 힘을 다한 일은 마땅히 써야 옳다 하였고 두 대인에게 보낸 글에는 옆에 유원의 그림 이름자가 씌어 있었는데 국왕에게 나 이같이 할 것을 아리어 알게 하라 하고 따로 적정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응량의 공로는 제장보다 못하지 않다. 나에게 물었다면 바로 말했을 것이다. 하니 이어 성령이 아뢰기를 신도 말하려다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응량이 강화에 있을 때 면사첩을 가져와 백성을 구제한 일이 많았으니 그 공로가 크다. 소방의 사람마다 그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으니 바로 말하더라도 무방하다. 또 척계광이 지은 글을 보니 황응량과 도양성을 모두 의사로 허여하였는데 처음에 그 글을 보고는 어떠한 사람인지 몰랐으나 이제 와서 보니 척계광은 사람을 잘 알아본다고 이를만하다. 우리나라가 외와 모반하였다는 일을 지성으로 극력 구제하였으니 황의 공로는 이 제독만 못하지 않다. 도양성도 그 이름만 들었을 뿐이고 그 사람됨을 몰랐었는데 이제 윤부원군이 가져온 경력에 올린 글을 보니 적을 토벌해야 하는 의리를 지극히 진술하였는데 우리나라 사람에게 짓게 하였더라도 이렇게 하지 못할 것이니 참으로 참된 사람이다. 황응량은 의기와 절조가 있어 비록 주는 물건이 있더라도 번번이 받지 않으므로 내가 여권을 시켜 사사를 처서로 보냈더니 받지 않을 뿐더러 다른 장관들에게까지도 받지 말라 말하였으니 여기 온 중국 관원 중에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 저 계광이 의사라고 칭찬한 것이 참으로 거짓이 아니다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척장은 심유경을 일컬기까지 하였으니 또한 온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이 사람을 아뢰는 바 있는데 성심으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은 아니나 그 사람됨은 지혜롭고 기략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개첩을 보면 적정을 말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황당한 사람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유정 심유경의 글에도 적장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리가 바르게 해야 할 것인데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천주에 사람이 없는 것이다. 황음량이라면 그 말이 반드시 이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초 화공의 의논이 바야흐로 일고 있을 때에도 이 사람은 전혀 이에 현혹되지 않았다. 또 도 양성이 적을 토벌하는 일에 대하여 올린 글은 호전의 수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락의 표하에 있다 하니 이 광정이 아뢰기를 도승의 글은 명쾌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용모로 사람은 논할 수는 없다. 황응량은 담귀와 절조가 있을 뿐더러 또한 지성으로 우리를 대하였으며 양식을 싸가지고 병부에 가서 좌하게 한 뒤에 고하게 되면 반드시 먼저 들어간 말이 주가 된다 하여 아직 좌하게 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애매한 정상을 극진히 개진해 아뢰었으며 그 뒤에 사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하는데도 조정의 눈이 그러하니 몹시 개탄스럽다 하였다. 이 사람의 일은 내가 잘 안다. 사람들은 장기고가 경락과 가장 친근하면도 그 뜻을 어길 수 없다고 하는데 장기고를 주문한다면 황응량은 반드시 주문해야 할 것이다. 이 사람은 남방에 있을 때에 자주 예물을 보내어 문우하여 왔다. 하니 이웃 성룡이 아뢰기를 황응량은 우리나라 사람을 보면 눈물까지 흘린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그러니 희귀한 사람이다. 양원이 말하기를 이 제독은 내가 차라리 구렁에 벌어져 죽을지언정 적은 결코 공격할 수 없다고 하였고 황응량도 또한 이 제독의 뜻은 제장과 같지 않다고 말하였다 한다 하니 유성룡이 말하기를 황여작도 이 제독의 잘못을 극명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에 평안감사 이 원익의 말을 들으니 낙상지가 이 제독을 송한 사람이라 하던데 송자는 무슨 뜻이며 우리나라의 음성으로는 어떤 의무로 읽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송자와 같은 의미며 그 뜻은 상화 떡처럼 들떠 일어난 모양입니다. 제독이 한번 벽제에서 표한 뒤로는 적을 매우 두려워하여 늘 군중에서 꿈꾸다가 가위에 눌린다 하니 이러고서 어찌 적을 도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개 척장의 일은 온당하지 못하다. 척장만을 바라보고 일을 성취하려 하면 안 될 것이다. 매우 답답하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지혜로워서 경락의 농락 속에 들어갈 것 같지 않으나 이제 적정을 극진히 말하였더니 하늘으로 바라보고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우리는 병사를 맡았을 뿐이다. 양향은 너희 나라에서 조치해야 할 것이다. 하였으니 군사를 써서 적을 토벌하려 한다면 그 거저가 이러하여서는 안 됩니다. 의당 먼저 근심해야 할 것인데 이를 오로지 우리나라에 맡기고는 만약 양향이 떨어지면 반드시 이것으로 우리에게 허물을 돌리고 군사를 거두어 돌아갈 계산일 것입니다. 천병만을 믿게 되어 지극히 민망합니다. 했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제독의 제본을 보니 저기 서생포에만 있다고 말하였다. 이미 조종을 속였으니 이제는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허물을 돌리고 철방에 돌아가지 가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말하기를 신에게 책망한다면 신에게는 싸울 만한 군사가 없다. 그리고 유에게 책망한다면 유의 외로운 군사로는 막기 어렵고 조선에 책망한다면 조선은 지탱하지 못합니다 하였지만 다시 황급한 사태가 있게 되면 반드시 외로 가운데서 방수할 것입니다 하였으니 이 말을 가지고 본다면 믿는 데가 있는 듯하다. 또 마침내 전수 기미의 일을 말하였으니 이 두 가지 계책은 중국에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으니 이때 위급한 정상을 전달할 수 있다면 아직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척장이 말하기를 조정의 인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아직 봉작을 허가하지 않고 있어 적이 반드시 말썽을 부릴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봉작은 아직 준하지 않았더라도 조공은 이미 허가하였다. 그러나 봉작도 이미 준호하였는지 잘 알 수 없는데 전수 기미라는 말을 보면 아직 봉작하지 않은 듯하다. 이미 봉작하였다면 어찌하여 일찍 계책을 결정할 것을 말했겠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제본에는 병으로 사직하였는데 전에 벽제에서 돌아갈 때에도 병을 주달한 적이 있습니다. 대개 군사를 쓰는 것은 칼을 쓰는 것과 같아서
날이 둔해지면 반드시 다시 갈아야 쓸 수 있는데 유구는 이미 쇠약하여 중상, 엄형으로 거듭 신축하여도 안 되거늘 이러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저거 약탈도 막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위를 베는 자는 중절해 주겠다고 하니 삼군의 병사가 싸우지 않고도 사기가 절로 떨어진다는 것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개 화해를 주장하여 말썽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므로 그러하나 우리나라의 주문이 전달되면 반드시 공론이 있을 것인데 전달되지 않는데야 어찌하겠는가 하니 이후 성령이 아뢰기를 만약 전진한다면 어찌하여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락이 설사 한화가 있더라도 나에게 보내라 하였으니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중국 사신이 나오면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하나 그 중국 사신이 군신의 대의를 아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되겠으나 경락과 서로 안팎이 되어 도리어 적이 물러갔다고 말한다면 중국 사신이 와서 조금이라도 유익할 것이 없고 도리어 해로울 것이다. 하니 이후 성령이 아뢰기를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제 나라의 형세가 지극히 위급한데 전후의 사신을 막고 보내지 않으니 내 생각으로는 이때에는 지혜로운 방법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척장이 스스로 지성으로 우리를 대우한다 하니 이제 가만히 척에게 품신하기를 소방의 위망이 조석에 임박하여 오로지 경락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신을 막아 전달하지 못하게 하니 이 일은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릴 수 없는 정세이다. 소방이 전에도 바닷길로 천자에게 조회한 때가 있었으니 만약 들여보내지 않는다면 어찌 다른 곳으로 도달할 길이 없겠는가? 소방의 바야흐로 이런 의논이 있다고 정성이 친히 가서 이야기 끝에 알리거나 서찰을 보내어 알리면 척이 반드시 안색을 변하여 해로로 도달하면 더없이 난처한 일이 될 것이며 라 생각하여 이를 경락에게 치고할 것이고 경락은 조선이 망한에 간다면 필시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니 응당 미봉하여 조선이 실망하게 하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우리나라를 위하여 잘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중국 사신에게 천금을 주더라도 안 될 것이고 중국 사신이 천금을 받더라도 옳게 여길 것이다. 반드시 이런 뜻으로 말을 완곡하게 하여 고하는 것이 옳다 하니 이후 성령이 아뢰기를 경략은 요동, 계주, 산동 등을 모두 주관하는지라 이렇게 하면 반드시 수로를 막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배를 댈 곳을 어찌 알고서 막겠는가? 혹 막는다 하더라도 그때 경락의 담기가 어떠하겠는가? 그가 참작하여 생각한다면 또한 분노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니 이 성령이 아뢰기를 사신은 아무쪼록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한다면 염려할 것도 없겠으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므로 이렇게 생각해 본 것이다. 하니 이 성령이 아뢰기를 여러 차례 막아서 도달되지 않은 뒤에 이런 계획을 한다면 그래도 괜찮겠으나 안주에서 한번 막혔고 요동 경락에게는 한 번도 그치지 않았으므로 요동 사람은 조선에서 고급하는 일을 전혀 모르는데 이제 이렇게 한다면 중국에서는 반드시 경락을 모함하여 해치려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여러 번 경락을 거쳤다 하였다. 유 성령이 아뢰기를 사은하러 간 사신이 이미 적이 없다고 말하였고 요동에는 고급하는 사신이 없으며 경락도 또한 뚜렷한 사색이 없어서 그 마음만 있을 뿐이고 그 자체는 없는데 이제 이렇게 한다면 경락이 더욱 깊이 꾀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황진, 최입이 모두 요동에 도달하지 못한 듯하니 이 같은 사실을 안 뒤에 하는 것이 그래도 괜찮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겠는가? 하니 이 성령이 아뢰기를 사신이 간다면 반드시 도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달하게 된다면 이렇게 할 것도 없을 것이다 하였다. 유 성령이 아뢰기를 전조의 유응규는 금국에 들어가 2일 동안 뜰에 서서 물도 마시지 않았으므로 직서를 주어 보냈고 정은 김재현은 서장으로 들어가다가 연주, 계주 지방의 병란 때문에 길이 막혀 통하지 않자
사명을 받들고 온지라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영경에 머무르지 한 해 만에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명을 받은 신하도 이렇게 한다면 어찌 전달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슨 일로 그렇게 하였다든가? 하니 이후 성령이 아뢰기를 전조에서 김재연을 천목 아이에게 보내더니 왕 보보가 기인으로 여겨 데려가서 직서를 주어 보냈다 합니다. 이 일은 지극히 중대하니 밖에 있는 김응남 심춘경을 불러서 물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제는 적장이 이미 떠났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다. 척은 스스로 한 집안처럼 대한다고 하였으므로 척장에게 말하려 하였다. 유 성령이 아뢰기를 바닷길을 경유할 것이 없습니다. 요동에도 순양사, 순무사가 있으므로 막지 못할 것입니다. 또 관반 김응남은 각질이 있고 그 밖에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이 덕형을 기다려야 하겠는데 이 덕형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 김응남을 시켜 하루 이틀 동안 그대로 일을 보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번 관반은 그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된다. 하니 유성령이 아뢰기를 예 사람이 말은 몸의 글이다 하였습니다. 정의가 막혀 의사를 통하지 못하면 반드시 문목으로 서로 통해야 하는데 말과 글을 잘하지 못하여 정의가 통하지 않으면 안 되니 반드시 글을 잘하는 사람을 시켜야 합니다. 예전에 위란하던 때에도 글을 잘하는 사람을 시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또 이번은 여느 때의 중국 사신의 예가 아닌데 접대가 모양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답답하고 염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른바 모양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여기에 온 뒤의 일이거니와 평양 이사에서는 원접사가 없으니 더욱 모양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전에 의뢰 설례 통사가를 달리어 보내어 중국 사신의 벼슬과 성명과 문장과 식성 등을 모두 통지하였는데 이제는 이것도 하지 않고 있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사은사가 나올 것인데 먼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난리를 겪은 뒤에는 나는 그러할 뿐더러 모든 사람의 정신이 다 처음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다. 사신이 들어간 뒤에도 적정을 아릴 마음이 없단 말인가? 이번에 사은하는 주문은 빨리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윤근수가 바야로 짓고 있습니다. 또 호심 두 장수는 응당 후하게 대우해야 할 것인데 신이 어제 그 처소를 보니 더러운 물건들이 쌓였는데 청소도 하지 않고 심지어 관대하지도 않다는 말까지 하였으니 매우 미안합니다. 중국 장수가 들어오게 되면 미리 소지하여 그 정성을 다하는 것을 보이게 해야 할 것인데 낭청은 많아도 일을 잘 못하니 매우 민망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혀 친히 진모하지 않으므로 그러할 것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옛 재상 중에 소리를 낮추고 길을 길어서 대신의 채무를 유지하다가 망하게 이런 자가 있었다 하더니 지금과 같은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갈량은 벌 20 이상이면 친히 살폈는데 이렇게 해야만 사물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백사가 다 친히 집행하지 않고 오로지 하리에게만 맡겨서 모든 일을 해이하게 만들거니와 중국 장수를 박대하는 일은 다 친히 집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군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나왔는데 양식을 내어주는 일도 친히 집행하려 하지 않는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일로에 차출하여 보낸 사람들도 모두 편안히 있고 알지 못하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어제 새 장수가 개첩을 보고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기국과 서로 등을 지고 경략 제독이 반드시 주의를 받게 될 것이다 하였다. 이어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신이 나오면 적의 정세도 극진하게 말할 것인가? 만약 묻는다면 진주, 경주 등지의 일도 묻는 대로 대답하고 또한 사실대로 대답할 것인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면 경락과 제독이 필시 노여할 것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지도를 찾아서 가져가라고 신이 이 항복에게 말하였으니 지도만 보더라도 진주에서 전사한 사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대군이 도강한 뒤로는 첩보가 없다 하니 이 말을 서두로
하고 또 적과 교전한 일도 언급해야 하겠는데 승문원에서 문서를 게을리하여 때를 넘기고 제때에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조정에서는 공격하거나 화해하거나 혹 다른 장수를 보내거나 하여 반드시 미봉할 것이고 전혀 버려두고 굳이 하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하니 이어 성령이 아뢰기를 그러나 기회를 잃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적에게 점거되면 왜를 동번으로 삼겠는가 하니 이어 성령이 아뢰기를 사태의 변화가 그지없어 중국은 수만여 명의 군사를 징발하고 해를 넘기며 무리를 움직여 수송할 즈음에 반드시 조폐하여질 것입니다. 만일 유동양 사건 같은 것이 있거나 혹 남방 운남 같은 곳에 경급한 일이 있게 되면 두 곳을 다 채광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힘써야 할 것인데 이제 저기 겨울 추위 때문에 들어가고 소수만 머물러 있으니 이때에 공격하면 될 것인데 당장이 이 기회를 잃고 날마다 하루하루 보냄으로 점점 단갈되어 갑니다. 우리나라의 양식은 이미 떨어졌고 중국의 양양도 미처 이르지 않았는데 저기 내년 봄에 크게 군사를 일으켜 호남에 운거한다면 천도의 10만 군사로도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정과 같이 의논하여 급히 조처하여 양식을 나르되 혹 바닷길로 10여 만석 또는 20여 만석을 나르다가 쌓아두어야 될 것인데 조정을 속이고 다만 자기의 주의를 모면할 계책만을 내어 마치 적은 물러갔는데 자신만이 깊은 우환을 맡고 있는 것처럼 하니 매우 답답하고 우려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경락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미안하나 그 사람됨이 음음하고 간사함은 그 기상과 거조를 살펴보면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가 국토를 잃은 땅에 들어와 통군정에서 술자리를 베푸고 풍악을 열었으니 이것도 황당하거냐. 또 마땅히 강학을 해야 한다면서 나에게 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학문을 강구하도록 권하기도 하였다 하니 유성령이 아뢰기를 이 사람과는 학문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왕양명 같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괜찮겠다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당초 이 제독이 3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왔을 때는 마치 천신같이 보였고 그 뒤에 평양에서 이를 보고 과연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말을 요구하는 데서 즉시 주지 않자 노여워하였고 또 장구하여 곧바로 내려가고 뒤를 방어할 계책을 세우지 않았으니 만일 적이 몰래 안주로 나와서 그 뒤를 끊었다면 어떻게 하였겠는가. 이것을 보면 고장은 아니다. 승승장구할 형세가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누구나 장구할 수 없는 형세에 임해라 하니 유성령이 아뢰기를 전에 대군으로 임하였을 때 사익길로 가서 그 뒷길을 끊는 것이 상책이었는데 이 기회를 잃고 거행하지 않았으니 장수됨을 알만합니다. 지금 영세로 보면 양장을 얻어 수만의 군사를 정하게 훈련하고 그 대우를 밝혀 한 마음이 되게 한다면 우리나라의 군사가 중국 군사보다 나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소견은 이와 다르다. 우리나라의 군사는 어리석고 무지하거나 사납고 교사하여 정하게 훈련할 수 없는 형세이니 우리나라의 군사로는 결코 중국의 사업을 할 수 없다. 아니 성령이 아뢰기를 잠재가 나지 않아서 그러합니다. 장제가 나지 않아서 그러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안강의 싸움에서 오유청의 군사가 다 금각의 정병인데 어찌하여 패하였는가 하니 유성령이 아뢰기를 중국 군사가 적이 온다는 말을 듣고서 산골짜기 사이에 숨을 만한 곳이 있는 것을 보고 가서 복병을 설치하려 하였는데 적이 먼저 전가하여 복병하였으므로 한꺼번에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국 군사가 포를 쏘니 적이 조금 물러갔으나 중국 군사는 다 양가죽으로 만든 긴 옷을 입어서 잘 달아나지 못하였는지라 적 10여 명이 칼을 휘두르며 충돌하니 중국 군사가 물 가운데 많이 죽었습니다. 마침 홍계남이 수명의 적을 쏘아서 잡혔던 중국 군사 70여 명을 구했습니다. 안강은 양반이 많이 사는 곳인데 잡혀간 자가 수없이 많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장수의 일은 알 수가 없다. 당초에는 가르쳐 익히지 못하였더라도 이제는 한 해가 지나갔으니 배우게 되었을 때도 전혀 척후를 하지 않는다. 김엉서의 경우 산 위에 진을 쳤는 데다 뜻밖의 적이 들어왔다니 어찌하여 척후하지 않았단 말인가. 아직까지도 그 까닭을 모르겠다. 하니 유성룡이 말하기를, 행군할 때 먼저 선봉을 보내 험한 곳이 있으면 달려와 알리는 자는 척후이고, 높은 곳에 올라 망부와 성식이 있으면 달려와 알리는 자는 요망입니다. 만약에 잘 다니는 사람 뽑아서 척후 요망하게 하여 그 일을 잘하면 적을 뵌 것과 같이 후하게 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목이 될 수 있을 것이되 지금은 임시하에 아무나 정하여 시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척후에는 장수가 없는가? 만약에 척후장을 정한다면 100명이나 10명을 거느리고 늘 척후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그렇게 하지 않고 혹 10명이나 20명을 거느리는데 통령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대로 맡겨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싸움에 이기더라도 반드시 다 상 주지 말고 요망, 척후를 잘한 자는 상을 주고 그 일을 잘하지 못하는 자는 그 장수를 문책한다면 어찌 그러하겠는가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지난해 4월 저기 경성에 있을 때 정희현, 박명현, 이시언 등은 동도에 있어 좌익이 되고 박윤, 윤선정, 이산휘는 장릉, 경릉에 있었기 때문에 우익이 되었는데 고언백, 김응서, 권응수, 홍계남 등이 각각 스스로 장수가 되어 합세하려 하지 않으므로 신이 행수 군관을 취주에 한 뒤에 고언백 등이 비로소 합세하여 합격해서 60여 급을 뵐 수 있었으나 그때 정희연이 사기를 잊고 늦게 왔으므로 많이 뵈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저건데 고언백, 권응수 등이 각각 따로 있고 합세하지 않았어. 시시한 정문을 베어 보낸다 하니 이렇게 하면 성세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본디 우리나라는 싸움을 이기지 못하였으므로 그러하다. 자신이 살아온 동안 병난을 겪지 못하였을 뿐더러 그 부조에게서도 듣지 못하였고 혹 들었다 하더라도 옛 이야기처럼 여김으로 그러하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척장이 말하기를 정윤우는 갈 것 없다 하였는데 이제 내려가 보니 어찌하여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알아서 하라. 공조판서를 호우심이 데려가려 하는데 보내야 할 것인가? 내려가서 관방을 설치하고 성을 쌓으려 하면 어찌해야 하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설험하고 청량하면 지킬 수 있겠으나 경상도는 결코 할 만한 사세가 못 됩니다. 신이 영남에 있을 때 흥정의 군사 2천여 명에게 2달의 양식을 장만하여 주어 모초를 수축하려다가 미처 하지 못하고 올라왔었습니다. 대개 관방을 설치한다는 말은 매우 옳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아가 싸울 수도 있고 물러나 지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행주에서 이긴 것이 만약 들에서 싸운 것이라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낙동강에서는 설험하여 관방을 굳게 해야 할 것이나 날씨가 춥고 철이 늦어서 할 수 없는 사세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핑계대고 전혀 하지 않았어도 안 될 것입니다. 인동, 대구, 주령 및 문경에서 15리쯤 되는 토천 곧 신라때의 구현이 있는 곳은 다 지켜야 합니다. 조령을 지킨다면 안보로 가는 길은 세 갈래가 있는데 이것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화약과 화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전에 세운 포루를 수리하여 설치하면 적이 성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화약이 있은 연후에 이 일을 의논할 수 있을 것이다. 화약이 없으면 안 될 것이다 하였다. 유성룡이 이르기를, 전라도에도 지킬 만한 곳이 많습니다. 험조한 곳을 지키는 것은 마치 바둑을 두는데 돌 알을 포치하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지킬 만한 곳을 가려서 지킨 뒤에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마다 늦추어대고 미루기만 하여 성취하지 못합니다. 천행으로 내년에 적이 다시 치성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신은 연속하여 비변사에 있으므로 공문을 띄우는 거칠애만으로 날을 보낼 뿐이고 훈련도감의 일도 살피지 못하고 있으며 조경도 날마다 입번하느라 출직하는 때가 적으므로 군사의 마음이 단속되지 않아서 효과를 보지 못하니 이 일이 몹시 민망합니다. 또 판서 이 항복이 나갔으므로 본조에 장관이 없습니다. 군정은 반드시 철저히 살펴야 하고 부오를 미리 정해놓은 뒤에야 급할 때 쓸 수 있는 것인데 다 대립한 사람이라 이름만 있고 실속은 없으니 이 일도 또한 민망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죄다 대립하였단 말인가. 이는 한심한 말이다. 병조에서는 추심할 길이 없는가 하니 이 광정이 아뢰기를 대립한 자는 다 시정 사람이나 아동인데 본색의 군사를 찾아 잡으면 다 달아날 것이므로 이렇게 대립하였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럴 때면 속담을 알고도 모르는 채 한다는 것인가 하니 이 성령이 아뢰기를 각도의 군사를 마땅히 총섭해야 할 것이니 장수를 정하여 분명하게 단속하면 달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용군이라면 대립한다 하더라도 무방하나 한 사람이 달마다 받아먹는 것이 12두라 하니 한 사람의 값을 받되 경계에 날래고 적을 죽일 만한 사람으로 대립케 한다면 어느 위의 군사건 다 쓸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고 이 광정이 아뢰기를 값을 받고 대립하는 것도 온당치 않으니 이 일은 엄히 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 성령이 아뢰기를 이렇게 하면 양쪽이 다 편리할 것입니다. 경계에는 혼자서 백을 당하는 자가 많이 있으니 대립케 하더라도 괜찮을 것이고 대립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부오를 정해야 합니다. 전에는 네 번을 정하여 실번은 대구를 지키고 조번은 빈 대구를 지켰는데 공의를 빼면 사흘 동안 부역하는 셈인데 이렇게 윤회하였습니다. 충순위도 이와 무관하다고 여겼으므로 사대부의 자제는 을에 대립케 하였으나 기병에는 대립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기병도 다 대립하고 혹 한 사람이 여러 군사를 겸하여 대립하기 때문에 실번만이 직숙하고 공번, 조번은 전혀 수직하지 않으며 또 생리가 사정에 따라 작패를 부려 좋게 보아 넘깁니다. 이 때문에 금이의 군사가 날로 점점 적어지는데 이것은 일석이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경중과 일방이 다 일하여 토풍와의 근심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다 상이 이르기를 경중의 상번 군사는 군사가 아니라 사완하는 역군이며 대궐을 지키거나 군보를 지키는 자도 군사가 아니며 정병, 갑사, 기병이라 이르는 자도 다 군사가 아니니 검군 200이 내지 300명 이외에 우리나라엔 군사가 없다. 정로위, 별시위, 대졸, 팽배위, 장룡이, 청로대라 이르는 것들은 어찌하여 그 명호가 이같이 많은가? 정로리를 없애고 별시로 할 수 없는가? 번잡할 뿐이다. 아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것은 하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쌓은 배단이 그대로 전해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상번군사를 생리, 서원 등이 중간에서 작패를 부려 번을 줄여 그들의 급로를 받아 먹었는데 그 뒤에는 보병을 파하고 그 가포를 대립케 하였습니다. 이것은 양년이 세운 것인데 보병의 일이 가장 수월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가 끝내 강국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이러한 군정을 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대개 습속이 글을 읽는 것만을 알고 군사를 몰라서 문자를 알면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궁시를 지닌 자는 을의 천하게 여김으로 이러한 것이다. 또 적의 장기는 조총뿐인데 이것을 막을 물건이 없는가 하였다. 이 성령이 아뢰기를 기요 신세에 능히 당할 것이 없다 하고 또 조총을 쏠 때에 화전 1, 2천 한꺼번에 쏘아 연기가 적진에서 흩어지면 적이 놀라 어지러워질 것이니 이때 많은 무리가 돌입하여 공격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고 연기가 그치고 적이 돌입해 오면 질 것이다 했는데 그 방법에는 부영이 거꾸로 지더라도 서로 돌아보지 않고 한꺼번에 달려 가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조를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적이 칼을 잘 쓰니 돌입하더라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니 이 성령이 아뢰기를 적이 돌입해 온다면 궁시 철환이 일지라도 맞추는 것에는 한정이 있으므로 당할 수 없을 것이고 화연을 타고 공격하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화연은 적진만을 덮는 것이 아니라 이쪽도 어둡게 가릴 것인데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이 성령이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화전이 저쪽 진에 떨어진 뒤에 연기가 헛었습니다. 또 적이 먼저 와서 접전하게 되면 맞아 싸우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반드시 먼저 들어가 저 사람들의 길을 빼앗아야만 될 것이니 반드시 힘을 다하여 훈련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병판의 결함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이어 성령이 아뢰기를 병조는 전부터 결함하지 않았습니다. 예조판서로 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항목이 병조판서인 것을 중국 사람이 다 아는데 어찌 하겠는가 하니 유 성령이 아뢰기를 갈 수 없다고 대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니 유 성령이 아뢰기를 병조에 일이 많은데 판서가 나가고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상 이르기를 비변사에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기사가 끝나고 차례로 물러갔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2일 이모 네 번째 기사 밤 1경부터 3경까지 객성이 천창성 동쪽 제3성 안 삼촌쯤에 있었는데 형체가 작았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그늘에 일이 많아서 경계의 백성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는데 또 중국 사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배령하는 이 씨는 일이 마침 이때에 당하였으니 우선 멈추셨다가 중국 사신이 돌아간 뒤에 가 뵈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3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보건대 거둥 때의 노부의 군사가 죄다 굶주린 백성이라 보는 사람마다 해괴하게 여기며 보절만 그러할 뿐 아니라 취지한 군사도 대일이 파했으니 뜻밖의 일이 있으면 굶주린 오합지절이라도 쓸 데가 없을 것이고 또 반드시 흩어져 달아날 것입니다. 해조의 당상 낭청을 추구하고 일체 대립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여 군정을 엄중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3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승지 박동량의 아뢰기를 16경이 곧 들어온다 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16경과 같이 온 적외가 대가가 환도한 것을 알고서 변복하고 성 안에 들어와 탐정할 염려가 없지 않으니 성문의 경비를 각별히 엄칙하라. 또 어떤 사람을 방수시게 할지를 모르겠다. 급히 한 장수를 가려서 방수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0월 3일 개미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관반은 김명원이 과연 합당합니다. 다만 호심 두 사람이 굳이 김명원과 같이 가겠다고 요청하는데 만약에 사신이 오기 전에 떠나게 되면 사세가 매우 불편할 것이므로 마지못하여 이 증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이제 상상을 분부를 받아 김명원으로 자출하였으니 뒤따라 내려가겠다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서 호심 두 사람에게 잘 고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관반은 김명원으로 삼고 호심에게 이 뜻을 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3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윤두수의 장기를 보건대 한명륜이 죽음을 무릅쓰고 적을 토벌해 그 공로가 특이하고 고울살이 할 적에도 청렴하고 근신하여 영동 백성들은 말할 때마다 눈물까지 흘린다니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 아들 한각은 나이가 거의 30인데 여러 번 초시에 합격하였으니 합당한 벼슬을 제수하여 출상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또 군문에서 과실을 선행하여 양호의 무사로 하여금 기꺼이 모이게 하는 것은 그 뜻이 매우 합당합니다. 다만 각도에서 바야흐로 참급과를 선행하고 있는데 이제 또 과실을 선행하는 것은 번거롭고 중복되는 것 듯하나 이제 대신이 군정을 목견하고 이렇게 개청하였는데 꼭 상교대로만 할 것이 아닙니다. 윤두수를 시켜
친히 감독하고 시험하여 뽑아서 사기를 용동시키는 거조가 되게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려울 것 같다 하였다. 선조 7월 45분 선조 26년 윤 11월 3일 개미 6번째 기사 밤 1경부터 3경까지 객성이 천창성 동쪽 제3성 안 삼촌쯤에 있었는데 형체가 작았다. 선조 7월 45분 선조 26년 윤 11월 3일 개미 7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16경의 자비통사 이유가 계승부여서 먼저 와서 말하기를 16경이 소서비의 솔하외 일명과 통사외를 거느리고 오늘 입경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16경이 또 이 위에게 말하기를 내 처소는 성 안으로 하고 외자와 그 거느린 군사는 문 밖에 머무르게 하도록 역관을 시켜 먼저 가서 조치게 하라 하였다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극히 통분하다. 해사를 시켜 살펴서 조치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 7월 45분 선조 26년 윤 11월 3일 개미 8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평안감사 이 원익의 장기를 보건대 중국 사람 1명이 순안골에서 칼날에 맞아 죽었는데 소지물과 시체는 찾아두었다 하니 매우 놀랍습니다. 흉악한 짓을 한 사람을 끝끝내 찾아서 반드시 잡고 시체와 잔물도 잘 두게 하며 본현의 혈령을 추구하여 주의를 다스리도록 이 원익에게 행위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5분 선조 26년 윤 11월 3일 개미 9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군중에 이목이 되는 것은 오로지 채탐, 요망, 척후에 달려있는데 그니 각처의 제의장이 다 이것을 살피지 않아서 적의 동정과 왕래를 전혀 알지 못하여 이 때문에 패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안강 싸움에서 적병이 중국군의 뒤를 둘러 나와 신복부로 깊이 들어왔는데 제장이 미리 알지 못하여 군량을 많이 빼앗기고 우리 군사가 허둥지둥 낭패하여 적을 하나도 잡지 못하였으니 지극히 통분합니다. 대저 채탐하고 요망하는 사람은 그곳의 군민으로서 길을 잘 알고 출입이 날랜 자라야 할 수 있는데 다만 군중의 일원으로 상주는 것이 없고 싸움에 이긴 뒤에도 수군만을 가지고 논상을 하고 채탐한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지 않으며 또 내가 닥치면 창졸간에 마땅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수만 채워보내므로 혹은 중도에서 적의 낯도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는 거짓말로 함부로 보고하거나 혹은 적을 보고 먼저 다른 곳으로 달아나고는 즉시 알리지 않아 적병이 곧장 와서 엄습하게 하여 우리로서는 대비할 수 없게 합니다. 이 뒤로는 각진에서 먼저 길을 알고 일을 잘 아는 영리한 사람을 가려서 채탐으로 정하여 여느 때에도 특별히 잘 돌보게 하고 제때의 적정을 알려 이로써 이길 수 있거나 역탈에 이미 대비하게 한 자는 참급한 예에 따라 논상하고 부실하거나 중도에 돌아온 자는 다 안율하여 시행하라는 뜻으로 도 원수와 각처 진장에게 행해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3일 개미 10번째 기사 중국 사신이 왔을 때 연례 의주를 정원에 도로 내리며 이르기를 연양때 꽃을 바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비록 하더라도 중국 사신에게는 괜찮겠으나 나에게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나에게 하지 않는다면 피차가 달라질 것이니 다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니 회개하기를 당초 의주를 올릴 때 신의 소견에도 미안하였으나 해조가 마련한 것이므로 그와 같이 입게 하였습니다. 이제 하교를 받으니 아주 타당합니다. 이번에 부표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7월 45분 선조 26년 윤 11월 3일 개미 11번째 기사 이 재민을 사관한 대사관으로 남언경을 공조 차미로 고경조를 임천 군수로 정윤우를 병조 참의로
정희본을 병조 참지로 삼았다. 선조 7월 40억원 선조 26년 연 11월 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연안부를 떠나 병란도에 머물렀다. 선조 7월 40억원 선조 26년 연 11월 4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래였다. 충주 목사 연안성은 사람됨이 거칠어서 무율할 생각은 하지 않고 형부를 남용하여 원망을 사는 데다가 탕폐한 끝인데도 공벽한 먼 마을에 집을 넓게 지어 편히 쉴 곳을 만들어서 인민들이 더욱 유산하게 하였으니 부당함이 막심합니다. 파직하고 10분 가려서 차임하도록 명하소서. 선조 7월 40억원 선조 26년 연 11월 4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사은하는 문서를 가지고 전교하였다. 이번 사은에 전후에 황은을 살해하는 것은 괜찮겠으나 왕자가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하여 심정은 절박하더라도 아울러 거론하여 살해할 것은 없을 듯하다. 또 저들이 이것을 가지고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는데 더구나 배신까지 아울러 언급하는 것은 더욱 무례하다. 또 밤에 흩어져 달아나는데 베개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는 따위의 말은 온당하지 못한 듯하다. 대개 문자 어세를 다시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승문원에 말하라. 선조 7월 40억원 선조 26년 연 11월 4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최입 황진이 전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전달되더라도 우리나라로서는 연속하여 고급하게 해야 한다. 이번에 축서를 내린 데에 대한 사은은 미리 차출하고 문서를 수정하여 중국 사신이 돌아가거든 곧 아울러 떠나서 북경에 가서 사신이 글을 올리되 적서를 극진히 전달해야 한다. 만약에 어찌하여 국서가 없느냐고 하거든 오로지 사안하기 위하여 서둘러 왔으므로 다른 일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라. 이렇게 하면 경락이 감히 맞지 못하게 되어 하정이 중국 조정에 전달을 될 것이다.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케 하라. 선조 7월 40억원 선조 26년 연 11월 4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좌부승지 이의중에게 전교하였다. 중주는 바로 일로인데 파직하여도 무방하겠는가? 비변사에 물으라. 선조 7월 40억원 선조 26년 연 11월 4일 갑신 여섯 번째 기사 팔도에 내릴 이유지를 가지고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번 중국 사신의 접대를 어찌 대단하게 하겠는가? 호피, 표피, 녹비는 줄여서 정하라. 선조 7월 40억원 선조 26년 연 11월 4일 갑신 일곱 번째 기사 해평부원군 윤근수가 평행장 심유경에게 보낸 서찰을 입게 하였는데 그 글은 다음과 같다. 일본 차례 선봉 풍신 행장은 천조 유격장군 심노이아 휘아의 삼가 아래입니다. 휘하께서 지난해 8월 29일 평양부 밖에서 만나 약속한 것에 휘하의 말은 변하였어도 내 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건건을 써서 역람에 갖추고자 합니다. 제1건은 지난해 평양을 서북으로 경계를 그었으므로 외인은 경계를 넘지 않았는데 휘하께서 어떻게 절제하셨는지 조선은 경계를 넘어서 약속을 어긴 일입니다. 제2건은 휘하께서 청성령을 넘다가 말에서 떨어진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온다는 기약을 어기셨으나 올해 의리하여 요즘에는 순환하시다 하심으로 문안도 하고 영접도 하려고 나의 소신 중내 길병위를 보내더니 그를 잡아두고는 돌려보내지 않고 군사를 내 평양을 에워싼 일입니다. 제3건은 휘하께서 두 번째 한강에 이르러 강화하던 날에 제장은 다 믿지 않았으나 남한은 믿어서 휘하의 말을 따라 군사를 이끌고 왕경에 물러나면서 10여 년만의 양식을 그대로 남겨두고 태워 없애지 않았고 장도에 걸쳐 쌓은 외의 영도 호로 없애지 못하고서 폭포로 군사를 철수한 일입니다. 제4건은 조선의 두 왕자와 배신을 한강에서 약속한 바에 따라
돌려보낸 일입니다. 제5건은 휘하와 서로 약속함에 따라 전라도에 출병하지 않아서 오늘까지 안온을 즉 유지해온 일입니다. 제6건은 휘하와 서로 약속하기를 소장 비탄스를 데리고 북경에 가서 성 노야의 구두로 하는 말을 직접 듣고 다시 대관인 천사를 인도하여 오는데 3, 4개월을 넘지 않을 것이며 또 달마다 20일 간격으로 서신을 통하게 한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한 번도 서신을 통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비탄도 왕경에 오래 머무른 뒤에 평양에 머물면서 북경에는 가지도 못하고 세월만 보냈습니다. 나는 휘하의 말을 믿고 태합 전하에게 아뢰고 비탄을 자출하여 휘하를 따라가게 하였는데 이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7건은 역관 법석을 차출하여 두 천사를 호송하여 왕경에 도달하는 날로 곧 돌려보낸다고 한 것은 대개 두 천사의 말이었습니다. 필시 귀청에 도달하였을 것인데 어찌하여 돌려보내지 않고 머물려 둡니까? 머물려 두더라도 비탄을 따르게 하는 것이 도리인데 다른 곳에 있게 한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위의 7건은 다 휘하께서 약속을 어긴 것이고 나는 털끝만큼도 약속을 어긴 것이 없는데 누구를 허탄하다 하겠습니까? 이제 담야가 송, 이 두 노야의 글을 가지고 와서 태합전하의 표문을 요구하고 또 대마로 군사를 철수하라고 하니 일마다 어지러운데 어느 것을 버리고 어느 것을 따르란 말입니까? 비록 날씨가 춥고 길이 멀기는 하나 위하께서 빨리 와서 면대해야 한다면 전하와 필시 상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야를 내 영에 잠시 머물러 두고 비하를 기다리거니와 휘하께서 만약 오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설사 표문이 있다 하더라도 휘하 말고 따로 누구에게 드리겠습니까? 만사를 시작도 잘하고 끝도 잘 맺는 것이 일본의 도법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휘하께서 누구를 끓이지 않으신 것이 아마도 전하를 아끼는 일단일 것이니 게을리하지 마소서. 또 휘하께서 오시지 않고 천사도 또한 늦춘다면 포포에게 있는 제의장이 어찌 부질없이 날만 보내겠습니까? 병만을 내보낼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때에 당하여 내가 약속을 어긴다고 말하지 마소서. 또 대마도로 군사를 철수하라는 것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휘하께서 다시 천사를 인도하여 오신다면 명하지 않더라도 군사를 철수할 것인데 어찌하여 천사를 인도하여 오지 않으시고 이렇게 명하십니까? 적어 보인 것은 하나하나가 연자매를 돌리는 소가 전철을 밟는 것과 같으니 이런 결코 말하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만나는 날로 기약하고 황공 동수하며 이만 줄입니다. 11월 15일 풍신 행장 배